반지름이 대문자 R인 무한히 긴 원통에 플러스 부호의 전하가 Q이라고 분포하는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전하가 아니고 전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로인 거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통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우스 법칙이 문제 안에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뭐냐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어떤 폐곡면을 선택합니다. 그 폐곡면 내에 전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폐곡면을 하나 잡았다면 그 폐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선속은 폐곡면 내의 전하량을 일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이 E는 폐곡면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이 DA는 폐곡면의 일부분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의 면벡타에 해당됩니다. 근데 반지름의 대문자 R인 원통의 전하가 Q이라고 분포할 경우에 원통 대칭선을 간다, 1편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통 대칭선을 가질 경우에는 전기장은 어떤 형태만 가능하냐면 여기가 원통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원통의 중심축에서 출발한 전기력선이 측면을 수직하게, 그 다음에 원통의 중심에서 출발한 전기력선이 측면을 수직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대문자인 원통의 단면, 그 다음에 여기 중심축,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중심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이 측면을 수직하게, 원통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전기력선이 측면을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지나가는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폐곡면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 자체는 어떤 형태의 폐곡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통 내부에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진 점, 혹은 원통 외부에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임의 형태 폐곡면을 잡아서는 못 구합니다. 특수한 형태의 폐곡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특수한 형태의 폐곡면을 그림에서와 같이 내부에서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통 형태의 폐곡면, 그 다음에 외부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부와 외부의 원통 형태 폐곡면을 잡았다면 원통 형태 폐곡면 전체에 대한 전기소속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았는데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1, 2, 3으로. 그러면 1, 2, 3으로 나눴다면 1이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 구하고 2라는 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하고 3이라는 면에 대해서 전기선속을 구해서 다 더해버리게 되면 전체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면은 어떤 거냐면 요 윗면, 그 다음에 3이라는 면은 어떤 거냐면 요 밑에 면 요거. 근데 원통 대칭선을 갖는 경우에는 전기력선은 요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선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해당되는 게 전기선속입니다. 근데 원통 대칭선을 가질 경우에는 요런 전기장만 가능하니까 1 혹은 3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력선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 혹은 3면에 대한 전기선속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왕입니다. 2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라는 측면에 대해서 일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중심에서 출발한 전기력선이 내부에 잡은 원통 형태의 폐곡면의 일부분을 이렇게 수직하게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원통 형태의 폐곡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맥타의 방향은 또 어떤 방향이냐면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과 면백타 사이의 관계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방향이 같다면 위에 화살표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원통 형태의 폐곡면의 측면은 반지름이 소문자 R이,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소문자 R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죠. 그 말은 원통 형태의 폐곡면의 측면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을 거라는 거, 상수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척번 계곡 바깥으로 빼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여기 뭐냐면 일하는 측면의 면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측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파이 R에다가
요 원통의 높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파이 R에다가 L을 곱해버리게 되면 이라는 원통의 측면의 면적 나오게 됩니다. 전기선속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폐곡면 잡고 외부의 폐곡면을 잡았는데 폐곡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의 폐곡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구합니다. 그럼 내부에 이렇게 폐곡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이 부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일 겁니다. 그래서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내부에 잡았을 경우에 전하 밀도에다가 내부에 잡은 원통 형태의 폐곡면 부피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원통의 부피는 1 혹은 3면의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버리면 되죠. 근데 반지름이 소문자 R이니까 1 혹은 3면의 면적은 파이 소문자 R 제곱일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내부에 잡은 원통 형태 폐곡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순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게 되면 요 전기장이 내부의 전기장.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전기장 구합니다. 없앨 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L 이렇게 없어질 거고 하여튼 없앨 거 없애버리게 되면 내부의 전기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렇게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이렇게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았을 경우에 여기는 전하가 없죠. 결국은 요 구만 생각하세요. 요구만. 그래서 외부의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았을 경우에 이때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은 요 면적에다가 L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원통 형태의 폐곡면을 잡았을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이렇게 돼야 되죠. 요 면적에다가 L 곱해야 되죠. 요 바깥에는 전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순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 형태 폐곡면을 외부에 잡았을 경우에 전하량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게 되면 요 전기장이 외부의 전기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없앨 거 없애서 외부의 전기장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내부의 전기장과 외부의 전기장을 구했는데 각각 보면 알겠지만 이슐론 제곱은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쿠롱 상수가 4파이 이슐론 제곱은 1이거든요. 그러면 이슐론 제곱은 1이 4파이 곱하기 쿠롱 상수여서 쿠롱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의 전기장, 쿠롱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부의 전기장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통의 표면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소문자 R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문자 R로, 이 녀석을 대문자 R, 이 녀석을 대문자 R로 집어넣어서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입실론 제분의 로 대문자 R 되게 될 겁니다. 두 개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원통의 반지름 대문자 R을 기준으로 해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로 이렇게 옮겨짐에 따라서 전기장은, 내부에서 전기장은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R을 1차 함수로 감소하다가 딱 중심에서 전기장이 0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로 이렇게 멀어짐에 따라서 전기장은 R분의 1의 함수로 감소하게 됩니다.